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마인드업입니다. 지은이는 하늘사님이고 펴낸 곳은 주 힐링스쿨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하늘사님은 성균관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IT회사 대표, 나스닥 상장 글로벌 게임회사 CTO를 역임하였습니다. 20대부터 동양철학과 역학에 관심이 많아서 무수히 많은 스승들에게 역학을 사사받았습니다. 2018년 시사경제주간지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역학자 8인으로 선정되어 수많은 예언을 적중하였으며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강연을 통하여 명성을 얻었습니다. 현재는 네이버 최고 역학 카페인 역학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법인과 학술법인의 이사장을 맡아서 봉사와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운명을 열다, 내 남자의 궁합이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정 장애에서 벗어나는 방법. 우리는 종종 결정 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결정 장애는 선택의 결과가 비슷할 경우, 선택의 결과가 불확실할 경우, 선택의 기회비용이 비슷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선택지가 있을 때 생깁니다. 타인에게 의존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과 역학적으로 사주팔자가 신약한 사람이 결정장애에 자주 빠집니다. 결정장애는 겁이 많아 자신이 한 행동이 가져올 책임의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자기 자신이 내리는 평가보다 타인을 의식해서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생깁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행복할 기회를 빼앗아 가고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정장애의 성향은 강박증, 눈치 보기, 완벽주의로 나타납니다. 강박증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원초적 배변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변 활동을 신체 순리에 따르지 않고 자신이 통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는 심리이기도 합니다. 눈치 보기는 타인의 시선을 유달리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은 당신을 시기하거나 좋아하거나 혹은 동경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별 관심이 없습니다. 눈치 보기는 좋게 말하면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가식적인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으나 상식적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 수준이면 됩니다. 완벽주의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최고가 아니면 못 받아들이고 조그마한 흠이라도 생기면 못 견디는 완벽주의자는 자신과 타인들을 숨막히게 만듭니다. 장인들의 완벽주의는 걸작을 만들어내지만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완전한 것은 모자란 것이다. 이 말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존재들 중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 실격입니다. 완벽이라는 말을 떠올리는 사람은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본인과 주변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최선을 다할 뿐이고 완벽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다음은 결정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1. 내가 내린 결정은 모두 내가 100% 책임지는 자세를 가집니다. 이미 지나간 결정에 후회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반성하고 좋은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좀 부족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의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 전에 결정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78% 결정하고 나머지 22%는 더 많은 정보와 시간, 노력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새로운 정보나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정을 안 하는 것보다는 저지르고 나서 평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 타인을 만족시키기보다 나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합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타인을 만족시키고 나도 만족하는 결정이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에게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어차피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더 나은 결정을 할 뿐입니다. 초월 명상의 효과. 초월 명상을 꾸준히 수행하면 의식과 무의식을 뛰어넘는 초월 의식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를 지속해서 괴롭히고 걱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생존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의식은 감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의식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은
감정을 통한 무의식의 조종입니다. 초월 의식이 활성화되면 속칭 말하는 신바람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긍정적인 상태가 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의식은 결코 방해되지 않습니다. 초월 명상을 수행하면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만약 지금 하는 일이 재미없고 짜증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미 실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즉시 초월 명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일도 즐기지 못한다면 다른 일도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는 일부터 즐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짜증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걸어야 합니다.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명상을 시작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지금 하는 일이야말로 진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무의식이 즉각 반발심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것을 누르는 방법은 초월의식을 부르는 것입니다. 반발심이 가라앉고 마음의 평화가 올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걸으십시오. 마음에 반발심이 생기면 멍 때리는 훈련이 매우 좋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체념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척 괴로웠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피할 수 없는데 뭘 더 두려워하고 괴로워할까요? 그냥 받아들이고 즐기십시오. 초월 명상을 자주 하면 멘탈 금수저가 됩니다. 평범한 신분의 소크라테스를 성인의 반열에 올린 것도 초월 명상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초월 명상을 할 때면 밤이 새도록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그 문제에 대한 의문이 풀려야만 움직였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오직 자신이 명상하는 부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여 명상하였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즐겼기 때문에 그는 늘 황홀한 상태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초월 명상이 익숙해지면 마약이 하찮게 느껴질 만큼 큰 만족감과 쾌락을 얻게 됩니다. 회사에 가기 싫을 때, 월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병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회사 가기 싫은 월요병입니다. 빠른 사람은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병이 시작되고 느긋한 사람은 월요일 새벽부터 회사 가기 싫은 병이 시작됩니다. 회사에 가기 싫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사가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맡은 업무도 재미없으며 회사에 정말 싫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를 그만두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다른 회사로 이직할 생각이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뚜렷한 답이 없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내가 지금껏 노력한 결과물이 현재의 회사, 나의 위치입니다. 그런데도 회사에 가기 싫다면 이직 성공운의 기운을 불러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실제 임상으로도 성공한 방법입니다. 첫째, 이 회사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임한다. 둘째, 회사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할 때까지 사표를 쓰지 않는다. 셋째, 회사 내부에서 불만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정말 싫은 사람이 나타나도 관심 갖지 않는다. 넷째, 외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연봉이 크게 오를 경우에만 이직을 생각한다. 이런 각오로 회사 생활에 임한다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를 가기 싫다고 생각하면 회사도 나를 싫어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큰 부자의 세 가지 특징. 대한민국에서 큰 부자는 대략 수천억 원대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사주를 분석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억대의 부자와 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가려서 사귑니다. 큰 부자들은 진실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투자합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그것을 불리는 과정에서 부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진실한 사람을 사귀고 좋아합니다. 큰 부자들은 평소 친한 사람들에게 까칠하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합니다. 친척이나 직장 동료였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히 양보다는 질에 집중합니다. 둘째, 돈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집니다.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 애정이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돈을 어떻게 가져올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돈이라는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도록 물길을 만드는데 시간을 씁니다. 그 과정에서 큰 부자들은 운명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재운이 강한 사람들은 돈을 써야 할 때 정말 기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감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더 큰 감동과 기쁨을 생성하도록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나에게 돈이 없더라도 앞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돈이 흘러 들어올 제도, 즉 재물이 들어올 길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돈을 불러옵니다. 맹자는 이것을 일컬어 항산이면 항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올 제도를 닦았는지 알고 싶다면 당신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진실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준비해 나가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스킬과 성취가 있었는지는 당신의 노력과 깨달음에 비례합니다. 셋째, 현실은 불공정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불공정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먼저 현실을 냉정히 들여다보고 이상과 현실이 크게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충족하면서 이상을 꿈꿔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 보다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현재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대로 한다라는 의미는 능력을 100% 투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70에서 80%의 에너지를 지금 해야 하는 일에 투자하면서 나머지 20에서 30%의 에너지로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과 이상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상만 추구하고 현실을 내던지는 부자는 없습니다. 늘 자신이 하고 싶은 이상을 위하여 꿈꾸고 준비하며 하루에 20에서 30%의 에너지를 그것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본과 자원을 모아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십시오. 첫 번째 승부처, 불혹. 공자는 40살을 불혹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어느 정도 초연해져야 하는 나이라는 말입니다. 속세에서 살아가면서 욕심을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수를 넘어선 지나친 욕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안분지족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직 자신은 제대로 뜻을 펴보지도 못했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모죽 대나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아무리 풍요롭고 기름진 땅에 심어놓아도 죽순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어느 순간부터 손가락만 한 죽순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5년 동안 전혀 자라지 않던 죽순이 갑자기 하루에 80cm씩 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6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성장해서 결국 30m가 넘는 큰 대나무로 자랍니다. 모죽은 5년 동안 땅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죽이 죽은 것이 아닐까 의심하겠지만 그 시간에도 모죽은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죽과 같은 5년에 해당하는 시기를 대략 40세 나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이까지는 어디를 가든 내실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모죽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은 마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40을 첫 승부처로 봅니다. 두 번째 승부처는 61이고 세 번째 승부처는 80입니다. 평생 빈곤하게 살다가 나이 80부터 부귀영화를 누리고 결혼도 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조급한 마음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는 빠른 성공을 부러워하고 희망하지만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성공은 자만이나 방심을 불러와서 재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푸념하는 사람은 하수이고 소인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작은 그릇으로 불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40 전에 성공을 이룬 사람 중에서 인생의 후반전까지 잘 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위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해서 실패하게 되며 쉽게 재개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빠른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인 마음부터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부터 쇠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나눈 것일까요? 독서하는 습관은 나를 반드시 깨어나게 만들고 본신의 그릇을 키우게 만듭니다. 요즘은 독서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독서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삶이 힘들어도 독서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매일 독서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 40이 넘어서도 뭔가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분들은 두 번째 승부처인 61을 대비하면서 실력을 쌓으면 됩니다. 인생의 승부처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가 안 된다라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공부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물들어 당신도 인생의 패배자로 낙오되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인생을 살지 못하거나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우울증과 무기력을 이겨내는 방법. 요즘 마음이 공허하고 의욕이 없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달리 흘러가는 현실에 지치고 실망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좀 내려놓고 차분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의욕이 없다고 누워서 잠만 자는 것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단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걸으면서 이른 아침의 광경을 즐겨보십시오. 마음이 우울하고 의욕이 없을수록 이른 아침에 일어나야 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밖으로 나와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일찍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우울증과 무기력을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이른 아침에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힘내십시오. 불안과 걱정 치료법.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불안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며 두려움은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불안을 덜 느끼기 위해 걱정하는 버릇은 습관적으로 더 걱정하게 만듭니다. 걱정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면 대부분 두 가지 방법을 권유합니다. 하나는 신경안정제를 처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행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특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무 일이나 몰두하십시오. 초월 명상에서는 일몰이라고 말합니다. 일몰의 핵심은 하루에 최소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매우 산만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만이라도 SNS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 일몰 시간을 늘려나가십시오.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동안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몰은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몰아냅니다. 종이접기를 해도 좋고 게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직접 몰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이것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처방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을 계속 움직이도록 만드십시오. 각종 야외 활동을 통해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작업요법이라고 부릅니다. 놀이나 일을 약처럼 처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무조건 바쁘게 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바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치료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불안, 걱정, 근심, 우울증을 가진 분들은 무조건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할 것을 찾지 못했다면
사단법인 대한진로적성상담학회 화랑들이 주로 하는 미션인 미라클 모닝과 만보 걷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걱정에 대한 최고의 명약은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운동을 하면 우리의 정신은 맑아집니다. 3. 당신의 걱정이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임을 깨달으십시오. 어니 제이 젤린스키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며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22%는 사소한 걱정이며 4%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즉, 당신이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96%를 제외한 4%의 걱정이 앞으로 내가 해야 하는 걱정이고 준비입니다. 이 4%의 걱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있는 걱정입니다. 가령, 지구가 멸망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안, 걱정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것을 에너지로 더욱 발전시키십시오.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모진 시집살이 때문에 너무도 크게 고생을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수시로 원망하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은 결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며느리를 대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과거 자신이 마음먹었던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이 겪은 것보다 더 모질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어머니를 욕하고 경멸하면서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괴로워 이직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직장 상사가 유별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직장 상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춘추자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악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내 자신이 그것을 불러온 것입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당신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미워하는 그 순간부터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재를 이기는 방법. 세상에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재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서 상위 25% 안에 드는 것은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분야에서 상위 25% 안에 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분야의 능력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성공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강연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강연 분야에서 상위 25% 안에 드는 노력을 하고 취미로 색소폰을 잘 부는 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강연 도중에 색소폰을 부는 개인기를 보여주었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미합 중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뛰어난 CEO들은 이처럼 상위 25% 안에 드는 능력을 평균 3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중에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취미를 골라서 최소 2가지 이상을 상위 25% 안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이것들은 당신의 미래를 책임질 것입니다. 아직 성공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세계적인 부호 워렌 버핏의 재산은 한화로 97조 원인데 그가 가진 재산의 99%는 50세 이후에 번 것입니다. 또 80세가 넘은 나이의 명나라 재상으로 이름을 날린 강태공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자녀에게 최고의 귀인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훌륭한 부모를 인연법으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운이 따라옵니다. 두 딸 비너스, 세레나를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로 만든 1등 공신은 바로 아버지 리처드 윌리엄스입니다. 골프의 신화를 쓴 박세리, 피겨 여왕 김연아, 축구 스타 손흥민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남들과 달랐던 것은 자녀에게 기본기를 충실하게 익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어린 손흥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을 다룰 수 있도록 단순하고 지겨운 훈련을 계속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터져나왔지만 자신의 신념을 믿고 묵묵히 자식을 이끌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화려한 기술보다는 탄탄한 기본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책 읽기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영어, 수학, 음악, 미술, 태권도 등을 시키느라 자녀를 혹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과 많이 뛰어놀게 하고 틈날 때마다 활자로 된 책을 많이 읽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본적입니다. 인생의 기본기는 책 읽기입니다. 나이가 50이 넘거나 60이 넘었다고 늦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살아갈 날이 50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큰 뜻을 품은 분들이라면 기본기, 기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신을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 오브 윌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